안녕하세요.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. 이혼한 지는 대략 반년 정도 됐어요. 이혼할 당시 여러모로 받은 상처가 많아요. 지금은 괜찮지만 그때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. 다 회복되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약이더라고요. 많이 좋아했지만 외도와 관련된 영상이나 말을 들을 때면 그때의 기억이 확 살아나긴 합니다. 얼마 전 한 드라마를 봤는데 외도하는 모습에 잊고 싶은 기억이 다시 선명해졌네요.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.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. 남편이랑은 2년 정도 연애했고 저는 삼형제 중 막내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. 심호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어요. 다행히 빠르게 발견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심호는 불편한 몸을 이끌며 생활해야 했습니다. 혼자서 지내기 힘들어 누군가 보살펴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댁 식구들끼리 상의했죠. 어머니 몸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큰일이야. 너희들도 봤다시피 혼자서는 도저히 무리셔.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데 너희 생각은 어때? 우리 중 누군가는 나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지 않겠어? 그런 거라면 당연히 형이 도와야지. 뭘 세상 물어보고 그래? 뭐 임마? 그런 말이 어딨어. 똑같은 자식인데 왜 당연히 내가 모셔? 너희는 자식 아니야? 양심 있으면 형이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? 똑같은 자식이면 뭐해? 좋은 건 죄다 형이 다 차지했는데. 어릴 때부터 뭐 하나 사면 다 형이 먼저였잖아. 우린 줄줄이 물려있고 물려 쓰기만 했고. 그뿐이야? 재산은 또 어떻고?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챙겨주셨는데. 전 재산 중에 반 이상을 형이 받고 우리는 떨어지는 콩껌을 주워 먹은 게 다라고. 자식 중에서 제일 많이 특혜받으면 당연히 형이 모셔야지. 왜 우리가 모셔? 안 그러냐 막내야? 이 자식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야? 야 임마, 난들 뭐 좋았겠냐? 부모님한테 받는 기대만큼 해내려고 나 역시 아등바등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어. 그렇게 배 아팠으면 네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야지. 왜 나한테 분풀이야? 그리고 공부머리 없는 너보다 내가 재산 더 많이 받는 게 낫지. 그래서 뭐 대단하게 성공했나? 사업한다고 설치다가 다 말아먹은 주제. 뭐야? 아이 형들, 그만해. 지금 이렇게 싸울 때야? 누가 더 받았네 안 받았네 일일이 따지지 말고 셋 중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모시자. 엄마 혼자 지낼 수 없잖아. 아니면 옆에서 도와줄 사람을 하나 고용하든지.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야 쉽지. 돈만 있으면. 사람 하나 쓰는데 얼마나 들어가겠어? 요즘 부르는 게 값이야. 엄마 상태면 24시간 상조에 있어야 한다고. 누가 하려고 하냐? 하거든 돈 많이 달라고 하겠지. 그럼 우리 셋이 나눠내면 되잖아. 난 싫다.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. 여기서 난 빼줘. 어머니 못 모시니까. 형, 그 많은 재산 형이 다 가져가는 바람에 너랑 나 솔직히 아쉽게 큰 거 맞잖아. 결혼은 또 어땠는데? 형은 아버지가 다 지원해 주셨지만 우린 아니야. 대출 껴서 집 샀잖아. 물려받은 재산이 형보다 적어서 가뜩이나 그것 때문에 아내한테 기 못 펴고 사는데 엄마까지 모시라고? 그러다 나 이혼당한다. 넌 네 형이 이혼당해서 쫓겨나는 걸 보고 싶어? 더군다나 집사람이랑 나 둘 다 맞벌이야.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일해서 벌어야 할 거 아니야. 집에 아무도 없는데 엄마를 어떻게 돌보라고. 그러지 말고 형이 맡아서 모셔. 형수 집에서 쉬잖아. 네 형수가 퍽이나 모신다고 하겠다. 집에서 기 못 펴고 사는 건 너나 나나 매한가지야. 사업 다 말아먹은 놈이 어디 큰 소리나 제대로 칠 수 있겠냐?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안 겪고들 고생한다고 난리치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시자고 해. 그럼 어떻게
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는데. 나도 마음이야 내가 모시고 싶지. 너희 말처럼 내가 제일 많이 혜택받고 컸으니까. 거기다 이 집안 장남이기도 하고. 그런데 이게 마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. 어디 내 생각만으로 모실 수 있겠냐고. 집사람이 동의해야 모시든가 말든가 하지. 그러지 말고 형이 형수한테 잘 이야기해봐. 아니면 우리가 같이 가서 부탁해볼까? 그러면 조금 고려해볼 수 있잖아. 그 옆엔 내가 퍽이나 그러겠다. 너희가 부탁한다고 뭐 봐줄 줄 알고? 어림없어. 24시간 옆에서 돌봐드려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? 힘들다고 안으려고 하지. 이거 큰일이다. 당장 엄마 어떡하지? 그렇게 걱정하면 네가 모시면 되겠네. 재수 씨, 어떻게 생각해요? 네? 저요? 저는 당연히 안 되지. 우리 아내랑 나랑 맞벌이 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모셔? 이 중에서 모실 수 있는 사람은 큰형수밖에 없다니까. 그러지 말고 형이 잘 말해봐. 대신 우리가 매달 얼마씩 챙겨준다고. 시댁 거실에 앉아 삼형제가 서로 투닥거리며 누가 모실 거냐, 네가 모시라는 등의 말이 오갔습니다. 그러면서 좀처럼 해결점이 보이지 않았죠. 형님 두 분이 다 일이 있어서 저 혼자 남편이랑 같이 들린 건데 저보고 시모를 모시는 게 어떠냐는 두 시숙님의 눈치로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안방문이 살짝 닫히는 게 보였어요. 시모가 자는 거 보고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 살짝씩 큰 소리가 오가니까 아무래도 깨신 모양입니다. 시모가 다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. 서로 자신을 미루는 자식들의 말을 들은 시모의 마음이 어떨까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제가 본 걸 이야기했어요. 아무래도 아까 어머님 다 들으신 것 같아. 엄마가? 주무시고 계셨잖아. 그런 줄 알았는데 말소리에 깨셨나 봐. 안방문이 살짝 닫히는 걸 봤어. 안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한 거 다 들으신 것 같아. 엄마는 왜 안 주무시고 그런 걸 듣고 계셔? 마음 심란하게. 듣고 싶어서 들으신 거 아니잖아. 얼떨결에 들으셨겠지. 아무튼 다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어쩌지? 아까 서로 못 모신다고 실랑이 했잖아. 어머니 믿었던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기분일 거 아니야.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. 안 그래도 아프면 서러운 법인데. 그러니까 큰형이 모시면 될 일인데 계속 안 된다고 고집 부려가지고. 그러지 말고 내가 형님한테 한번 연락해 볼까? 자기가? 응. 내가 한번 큰형님, 작은형님께 연락드려 볼게. 여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기도 하니까. 내 생각에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. 형수님들 성격이 하나같이 보통 아니라서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한번 연락해 보던지. 시모 생각에 계속 마음이 쓰이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나서보기로 했습니다. 삼형제끼리 이야기 나눴을 때 끝까지 결판 난 게 없었거든요. 더군다나 두 시숙님은 집에 가서 형님들께 말도 못 꺼낸다며 계속 거절하기 일쑤였고요. 그렇다고 두 형님께 언제까지고 비밀에 붙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. 제가 먼저 터뜨려서 상황을 해결해 봐야겠다 싶더라고요. 그렇게 다음 날 저는 큰 형님과 둘째 형님께 각각 연락드려 자초지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. 그런데 하나같이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. 동서, 내가 뭐 집에서 노는 사람이야? 나도 동서처럼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. 그런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상황이 안타까운 건 잘 알겠는데 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. 고생고생해서 어머니 모시면 뭐해? 몸이고 뭐고 다 망가지지. 아무리 형제끼리 돈 걷어서 준다지만 그냥 일해서 돈 벌래. 그 돈 받기도 싫어. 몸만 축나게 뭐하러?
그러지 말고 형님이 모시라고 해. 우리보다 재산이고 뭐고 더 많이 받았는데 맏며느리 노릇해야지 않겠어? 잘 말씀드려 보겠지만 큰형님이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요? 그럼 동서가 모셔야지. 아픈 시모 모시는 데 있어서 동서네는 왜 빼? 막내가 무슨 벼슬이야? 똑같은 자식인데. 모실 사람 없으면 동서가 모셔. 우리가 매달 얼마씩 보태줄 테니까. 그럼 됐지? 둘째 형님은 들을 것도 없이 큰형님과 제게 어머님을 떠넘겼습니다. 그리고 큰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. 나 참 기가 막혀서. 장남이라고 다 모시는 법 있어? 내가 이 나이에 시모 병수발이나 들게 생겼냐고. 집에서 논다고 한가한 줄 아나 본데 천만에. 나도 내 나름대로 얼마나 바쁜 줄 알아? 내가 뭐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밖으로 나갈 일이 얼마나 많다고. 어머니 모시면 계속 집에 발목 껴 있어야 하는데 미쳤어? 뭐 좋다고 모셔. 아주 그냥 뭐만 했다 하면 다 오리보고 하라고 하지. 아우, 맏며느리로 시집 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미쳤어. 형님, 그럼 어떡해요. 도무지 봐줄 사람이 없는데. 왜 없어? 동서네는 뭐 며느리 아니야? 가만 보니까 참 웃기네. 여기서 왜 나랑 둘째 동서만 걸고 넘어져? 동서는 쏙 빼놓고? 같은 며느리인데 첫째 막내가 어디 있냐고? 그래도 이왕 병서방 드는 거 젊고 힘 좋은 막내 동서가 모시는 게 낫지 않겠어? 제가 어떻게 모셔요? 저도 직장 다니는데. 아, 우리가 얼마씩 챙겨주면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지 말고 동서가 알아서 해. 하나같이 남에게 떠넘기며 본인들은 죽어도 못 모신다고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. 저는 이런 결과에 참담함을 느꼈죠. 한 번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시모를 찾아갔어요. 가서 제가 대신 저녁을 챙겨드리는데 문득 시모의 작은 뒷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하더군요.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시모 인생이 딱하게 여겨졌습니다.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에 들지 못한 채 계속 뒤척거렸어요. 시모의 그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 계속해서 잔상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. 아이, 왜 이렇게 뒤척거려? 잠 안 와? 미안해. 신경 쓰여서 그런가. 도무지 잠이 안 오네.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는데? 엄마 때문에? 응. 형님 두 분이 다 못 모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. 자기는 잠이 와?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나라면 마음 편히 못 자. 어떻게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 있어? 어머니 너무 불쌍해. 자식만 많으면 뭐해? 서로 못 본다고 미루는데. 만약 우리 엄마가 그런 처지라면 난 조금도 고민 안 해. 바로 모신다고 했을 거야. 아니, 무슨... 나도 모시고 싶지. 그런데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서로 미루기만 할 거야?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. 그러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. 형들이랑 계속 이야기 중이야. 여의치 않으면 요양병원에라도 모셔야지 뭐. 둘째 형은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. 엄마 집 처분하고 나눠 갖는 게 어떠냐고.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. 뭐? 둘째 아주버님 정말 너무하시네. 이 와중에 어머니 집 팔 생각을 하시냐? 정말 대단하다. 그래서 자기는 어쩔 생각이야? 진짜 그 집 팔아서 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게? 아, 나도 몰라. 뭐 별 수 있나. 형들이 하란 대로 해야지. 진짜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고.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모가 더욱더 가엾게 느껴졌습니다. 두 형님은 고사하고 나머지 아들들조차 시모를 보러 집에 들르지 않았어요.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. 그래서 시모를 챙겨주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. 저는 계속 혼자 있는 시모가 신경 쓰이는데 다들 참 대단들 하더라고요.
그래서 저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시댁에 들러 시모를 챙기고 집 정리 및 먹을 것들을 채워놨습니다. 그러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 숨죽여 우시는 시모를 보게 되었죠. 제게 대놓고 내색하지는 않으셨지만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? 자식들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뒷방 늙은이 취급이니까요. 어머니, 괜찮으세요? 너 아직 안 갔니? 네, 빨래 좀 널고 가려고요. 어머니, 과일 좀 드릴까요? 저녁 드신 지 좀 됐잖아요. 아니야, 됐어. 먹어서 뭐하니?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나 하는데. 생각 없으니까 얼른 집에 가봐. 시간 늦었다. 힘들 게 뭐 있어요. 아플수록 더 챙겨 드셔야죠. 생각 없어. 그냥 쉬고 싶구나. 알겠어요, 어머니. 그럼 저 이만 들어가 볼게요. 내일 아주머니 조금 일찍 와서 식사 챙겨 주실 거예요. 저는 퇴근하고 올게요. 올 것 없어. 돌봐주는 사람도 있는데 귀찮게 뭐하러 오니? 아니에요. 제가 와야 아주머니도 좀 쉬시죠.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. 올 때 사올게요. 그럼 내일 봬요, 어머니. 시모를 두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. 가는 내내 발길이 잘 떨어지지 않고 무겁기만 했습니다.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랑 쭉 살았고 가끔 엄마를 만나 시간을 보냈어요.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순간에도 제 이름만 애타게 부르다 돌아가셨다고 전해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엄마 있는 사람들이 참 부럽기만 했습니다.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. 떠나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릅니다. 더 잘해줄 걸 하고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요. 그래서 시모가 계속 눈에 아른거렸나 봐요. 마치 제 엄마 같아서요. 자식들에게 외면당하는 시모를 보면서 외롭게 죽어간 엄마가 겹쳐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어느 순간 결심하게 됐죠. 마냥 아주머니를 고용할 수는 없는 노릇에 혼자 둘 상황도 아니라서 제가 시모를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자기야,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어머니, 우리가 모시자. 뭐?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? 응,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는 말이야. 자기가 엄마를 딱하게 여기는 건 이해하는데 어떻게 모시려고. 직장 문제도 있고 상황이 어렵잖아. 재택근무로 돌리면 돼. 알잖아. 내가 하는 일 재택업무로 충분한 거. 이미 직장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. 그럼 자기 집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? 그때 엄마 누가 돌봐? 어머니 그렇게 손 많이 갈 정도로 몸 못 가누시는 건 아니잖아. 어머니 챙기면서 틈틈이 일하면 돼.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몇 시간만 짧게 사람 쓰지 뭐. 그래도 힘들 텐데. 정말 괜찮겠어? 괜찮아. 그렇다고 마냥 사람 쓸 수는 없잖아. 그 돈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? 누구는 모셔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하는 수 있어? 나라도 모셔야지.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잘해. 나중에 돌아가셔서 후회하지 말고. 자식들한테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. 우리가 잘 챙겨드리면서 모시자. 하긴 자기 말대로 언제까지나 사람 쓸 수는 없는 노릇이지. 그래, 알겠어. 자기가 모셔준다면 나야 고맙지 뭐. 나도 일 없을 때 틈틈이 도울게. 고마워, 자기야. 그렇게 삼형제 중 막내인 우리 부부가 시모를 모시기로 마음먹었고 그 사실을 형님들께 알렸죠.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나요? 그 누구도 제게 고맙다, 미안하다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. 그저 그들의 관심사는 시모의 집을 빨리 처분하는 것뿐이었죠.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?
사람이 아픈데 돈밖에 생각 안 하는 그들을 인간으로 생각하기 싫더군요. 제가 다 괘씸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모 집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시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. 미우나 고우나 자식이라고 도와주고 싶어 하더군요. 그것도 큰 형님네를요. 어머니, 그 집은 안 돼요. 뭐 예쁘다고 팔아서 도와주려고 하세요? 정작 어머니 모시기 싫다고 외면했는데. 그래도 어쩌겠어, 내 새끼인데. 요즘 같은 세상 치열하게 산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 거야. 이렇게라도 쓸모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. 장남이 잘 살아야 밑에 동생들도 무탈하게 지내는 법이야. 가뜩이나 사업 망해서 기도 못 펴고 사는데 이참에 어느 정도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니. 어머니, 그래도 그렇지 이건. 난 그렇게 하기로 했어. 그 집 내 집이니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로 도와주련다. 왜 정작 날 모시는 너희들인데 큰애한테 집 준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니? 그럴 리가요. 제 마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. 그럼 그냥 내 결정을 이해해 주렴. 자식은 제 부모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제 자식 결코 못 버리는 법이야. 정말 속이 미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. 뭐 예쁘다고 외면한 자식한테 집을 홀랑 준다는지. 시모의 결정에 큰형님네는 신바람 나서 좋다고 집을 받아갔어요. 그리고 역시나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집 받자마자 입 싹 닫고 연락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둘째 형님네는 이번에도 큰 형님네만 도와준다고 단단히 삐져서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. 그렇게 또 혼자가 된 시모 곁에는 오로지 저뿐이었죠. 남편 역시 큰형만 도와준다고 은근히 시모한테 삐져 있었습니다. 일이 많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밖으로만 돌더라고요. 그렇게 오로지 저 혼자 시모를 챙기며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한테 연락이 한 통 왔어요. 야, 너 대체 네 남편 뭐야? 쌍둥이 뭐 그런 거 아니지? 갑자기 웬 쌍둥이 타령이야. 내 남편이 왜? 하긴 쌍둥이일 리가 없지. 아이고 이 등신아. 네가 지금 시모 병수발이나 들 때야? 네 남편 단속이나 잘해. 지금 네 남편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 줄 알기나 해?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. 알아듣게 말해. 네 남편 지금 바람 났어 이거사. 뭐? 바람? 너 그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는 소리야? 확실하다 마다. 내가 방금 네 남편이랑 만나는 여자한테 직접 듣고 너한테 바로 연락하는 거야. 아니 글쎄 내 직장 동료가 한 달 전부터 연애를 시작했거든? 뭐가 그리 좋은지 연애한 티 팍팍 내면서 오만 자랑을 다 하더라고. 오늘도 회사까지 데리러 온다고 자랑자랑하길래 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잘 챙겨주는지 어디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지? 맨날 남자친구 자랑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. 그래서 딱 봤더니 아니 글쎄 네 남편이더라. 내가 정말 이 사람 맞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제 남자친구 맞대. 뭐 문제 있냐고 눈 동그랗게 뜨고 물어보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. 그 여자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나는 거야? 그건 잘 모르겠어. 알고 만나는 건지 모르고 만나는 건지. 그동안 네 남편 하는 꼬라지 다 봤을 거 아니야. 뭐 수상한 거 못 느꼈어? 그다지. 그냥 일이 많다고 밖으로만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. 어머니께 서운한 일도 있었고. 어휴, 밖에서 다른 년 만나고 다니느라 바빴나 보네. 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.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그거 절대 못 끊는다. 얼른 증거 모아서 빨리 이혼 준비해. 이, 이혼? 그럼 이혼 안 할 거야? 그런 놈 뭐 좋다고 같이 살아. 당장 끝내야지. 잘못했다고 두 번 다시 바람 같은 거 안 피운다고 싹싹 빌어도 속으면 안 돼. 남자란 동물은 딱 한 번만 바람 피우질 않는다니까. 언젠가 또 너 몰래 바람 피울 거라고.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.
뭐든 딱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죠. 바람도 중독 같은 거니까요. 상상도 못했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. 뭐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남편 몰래 핸드폰을 뒤졌는데 이상하게 증거 하나 없었어요. 그러자 친구는 폰이 2개인 거 아니냐면서 아주 치밀한 놈이라고 흥신소에 맡기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사건을 의뢰하고 일주일이 지나자 수많은 외도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허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큰 충격에 빠져 저도 모르게 누워있는 시모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. 어머니, 저 어떡해요?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아니, 얘가 갑자기 왜 울고 그래? 너 무슨 일이 있니?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.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요. 그러나 몸 아픈 시모한테 충격적인 사실을 알릴 수 없었어요. 가뜩이나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더 안 좋아질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차마 말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. 그러자 시모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. 혹시 막내 때문이냐?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우는 거 보니 맞네. 어떻게 알게 된 게야? 너 설마 네 남편 핸드폰 몰래 훔쳐봤니? 네? 그게 무슨... 시모의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. 마치 제가 왜 우는지 알기라도 하는 사람처럼요. 저는 시모의 말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. 그리고 시모의 2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. 어머니, 제가 왜 우는지 아시는 거예요? 그래, 다 안다. 말도 안 돼.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?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워만 계시는 어머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어요? 누워있다고 귀엽고 눈 없는 줄 알아? 나도 돌아가는 모양새 다 읽을 수 있어. 언제 하셨는데요? 그 이 바람 피우는 거 언제 아셨냐고요? 좀 됐다. 새벽에 아들이 어떤 여자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. 내용이 심상치 않아서 따로 물어봤더니 바람 피우고 있다는구나. 그럼 저한테 진작 알려주셨어야죠. 왜 말씀 안 하셨어요? 때 되면 아들이 먼저 말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지. 어머님도 알고 있는데 바보같이 저만 몰랐네요? 어머니, 저 이제 어떻게 해요?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 수 있을까요? 저 정말 그 사람 철석같이 믿었어요.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내 남편만큼은 외도 같은 거 안 할 거라 자신했는데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. 그 애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든가요? 정리하겠다고 하던가요? 정리는 무슨 정리? 내가 잘 만나라고 했다. 네? 들어보니까 여자가 괜찮더라. 부모가 잘 사는 모양이야. 잘 사는 집안 딸이래. 그러니 이혼해라. 어느 정도 준비되면 아들이 이혼 이야기 꺼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된 거 네가 물러나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어머니 아들 바람 피웠다니까요. 그게 지금 저한테 할 소리예요? 못할 소리도 아니잖니. 내 아들 바람 피운 거 나도 안다. 잘못한 행동이라는 것도 알아. 그렇지만 이왕 벌어진 거 어쩌겠니. 비난한다고 한들 쏟아진 물이 도로 담기는 것도 아니잖아. 어머니! 나처럼 누워있다 보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.
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 놓치기 참으로 아까운 애다. 돈이 많아서요? 그게 지금 어머님을 모신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린가요?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? 이게 뭐가 어때서?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? 그간 네가 나 모시고 애쓴 거 다 알아. 그래,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.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새끼잖니.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? 너만 아니면 돈 많은 아가씨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마다하겠냐고? 너도 애 낳아보면 알 거다. 아무리 욕먹어 마땅한 짓이라고 해도 자식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아. 그러니 좋게 이해해다오. 어차피 다 안마당에 결혼 생활 계속 유지하려고 했니? 그렇게 한다 쳐도 뭐 좋겠니? 바람 피운 거로 평생 의심하고 괴로운 거 아니야. 그게 뭐니? 서로 피곤하게. 다 알아버렸으니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제일 현명한 거야. 그러니 원만하게 끝내다오. 네가 없어야 내 아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. 있는 집 딸이랑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큰애한테도 도움되지 않겠니? 그러니까 너만 없으면 돼. 너만 없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. 여유로워지면 나도 더 이상 짐짝 취급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니?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? 저 하나 없어진다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? 정말 어리석네요.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 박고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. 지금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? 외도했다는 배신감에 심장이 다 너덜거리는 기분이에요. 그런데 방금 그 심장에 어머님이 또 칼을 꽂으셨어요.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? 형님들 다 외면했을 때 저만 어머니 챙겼어요. 끔찍하게 생각하는 자식들조차 어머님 버릴 때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극진하게 모셨다고요. 그런 저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?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보듬어 주시는 게 정상 아닌가요? 처음 아주버님들 서로 안 모시려고 미룰 때 뭐 저런 자식들이 다 있나 한심하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알겠어요. 아주버님들이 왜 그렇게 컸는지.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셨네요. 제가 장담하는데요. 지금보다 여유 생긴다고 어머니 절대 안 모셔요. 지금보다 더 귀찮아하면 귀찮아했지. 뒤늦게 제대로 된 자식 노릇? 꿈도 꾸지 마세요. 아주 처절하게 외면당할 테니까. 당신 배로 낳아놓고 자식들을 참 모르시네요. 이런 고얀 것. 네가 뭔데 그따위로 말해? 그럼 마음대로 뜬구름 잡고 계세요. 기필코 제 말처럼 될 테니까. 저는 심호방을 나와 서둘러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남편한테 빨리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어요. 몇 시간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. 그 사이 심호가 남편한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.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입으며 말했어요. 왜 오라고 했는지 네 엄마한테 들었지? 긴 말할 거 없고 네 입으로 딱 말해. 너 그동안 나 몰래 뒤에서 뭔 짓 하고 다녔니? 알면서 뭘 물어봐. 어떻게 한 거야? 그게 중요해? 네가 나 몰래 바람 피웠다는 게 중요하지? 내가 다 안다는데 놀랍지도 않은가 봐? 참 그 어미의 그 자식이네. 배은망덕한 것들. 뭐? 내가 네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. 너조차 귀찮아하는 엄마를 그동안 내가 모셨어. 그런데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았니?
하긴 그런 감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지도 않았지. 그 여자 돈 많은 집 딸내미라며? 그래서 나랑 이혼하고 재혼이라도 하게? 몰래 큰 그림 그리면서 내 뒤통수 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내가 알아버려서 어떡하니? 일이 다 틀어져 버렸네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뭐 싸우기라도 하자고? 그래, 바람 피운 거 내 잘못이야. 그런데 죽을 죄는 아니지 않냐? 막말로 네가 내 운명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잖아. 진정한 내 운명을 이제야 뒤늦게 만난 거고. 그 나이에 운명 타령이라니 참 웃기다. 비꼬지 마. 나 그 여자 돈 많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야.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고 많이 사랑해. 그래, 어디 네 맘대로 해. 다 들켜놓고 그딴 소리나 나불거리는 놈, 나도 사양이야.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어. 그런데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 정도는 듣고 싶었거든?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일 줄 몰랐네. 하긴 기대할 걸 기대했어야 했나? 너 같은 개새끼가 사과 따위 할 리 없을 텐데. 아니다, 개새끼란 말도 아깝네. 뭐라고?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지. 선은 네가 넘었어. 바람 피운 건 선 넘은 행동 아니니? 지나가는 개도 너보단 나을 거야. 제 부모 챙기면 은혜라도 생각하고 충실하게 갚으려 할걸? 그러니까 넌 개만도 못해. 운명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차라리 인정해. 돈 때문에 그 여자 포기 못한다고. 그래, 그렇다. 그게 뭐 어쨌다고. 돈 좋아하는 게 큰 잘못이냐?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해. 그러기에 돈 좀 많이 벌어놓지 그랬어. 아니면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가. 그럼 내가 바람 같은 걸 피우겠어? 너랑 이혼할 일도 없다고. 바람 피운 날 탓하지 말고 애초에 돈 없이 태어난 네 자신을 탓하라고.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습니다. 저는 참지 않고 손에 힘을 실어 그놈의 뺨을 쳤어요. 그래, 날 탓할게. 남자 보는 눈 없어서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난 나 자신을 탓해야지 별 수 있겠니? 쓰레기가 하도 사람처럼 굴길래 깜빡 속아 넘어갔지 뭐야? 어디 한번 그 계집애랑 잘 살아봐.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테니까. 참, 그 전에 위자료 단단히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거야. 나한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차고 넘치거든. 아, 네 애인한테도 전해. 상간녀 소송 들어갈 거라고. 고작 몇천 받고 끝나겠지만 그래도 난 그 몇천 받아야겠다. 하도 억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. 이렇게라도 그 계집의 자존심에 흠집을 좀 내야 조금이라도 위안받지 않겠니? 저는 미리 챙겨놓은 캐리어를 들고 남편을 지나쳐 집을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제게 외도 사실을 알려준 친구 집에서 며칠 신세지며 지내게 되었죠. 그러면서 시모와 남편이 한 말을 말해주니 저보다 더 불같이 열내며 욕을 날렸습니다. 그러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. 그런데 참 이상하네. 잘 사는 집 딸내미라고? 아니, 잘 사는 집 딸내미가 뭐하러 보험 설계 일을 해? 안 그래? 그러게.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고 다니는데 막상 차도 없어. 저번에 언뜻 카드값 메꾸는 것 때문에 실적 올린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그 기집애가 보통 내기가 아니야. 고객들 모으려고 옷 야하게 입고 다니고 헤헤거리면서 알랑방귀를 얼마나 잘 끼는지 몰라. 그런 애가 잘 사는 집안 딸? 퍽이나.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 이거. 그 기집애 절대 돈 많은 집 딸 아니라니까.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. 돈 많은 집안 딸이 뭐가 아쉬워 보험일이나 하고 있을까요? 거기다 그저 그런 집안 막내 아들의 유부남인 남자가 뭐가 좋다고 만나는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참 수상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그 여자의 정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. 상간녀 소송 들어가니까 바로 저한테 찾아와서 꼬리 내리더라고요.
사모님, 정말 잘못했습니다.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. 그러니까 제발 소송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저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났단 말이에요. 정말 몰랐다고?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니? 진짜예요. 나중에 유부남인 거 알았는데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. 사귀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유부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. 그럼 알았을 때 알아서 정리했어야지. 그러려고 했어요. 조금만 더 가지고 놀다가 끝내려고 한 건데. 어? 저한테 쩔쩔매니까 재밌어서 만났어요.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헌신적이니까. 그게 좋아서 만난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딱 그것뿐이에요. 좋아서 감정 가지고 만난 거 절대 아니에요. 그냥 다루기 쉬운 호구라서 만난 것뿐이라고요. 확실하게 정리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, 네? 너 설마 돈 3천이 없어서 이러는 거니? 돈 많은 집안 딸내미라던데? 돈 많은 집안 딸내미는 무슨... 그거 그냥 지 혼자 착각한 거예요. 명품들만 걸치고 다니니까 있어 보였나 보죠, 뭐. 다 할부랑 빚으로 산 것도 모르고 지 혼자 설레발치면서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잘해주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행세했어요. 원하는 대로 장단 맞춰준 게 다라고요. 안 그래도 카드값이랑 대출금 갚느라 허리 휘는데 저한테 3천만 원이 어딨어요? 사모님, 제발 소송 취하해 주세요. 네? 그래?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. 대신 네 애인한테 입 닫고 조용히 있어. 계속 돈 있는 집 딸내미 행세하라고. 알았지? 네, 그럴게요. 그거 뭐 어렵다고. 제 말에 내연녀는 연신 고개짓하며 알겠다고 했고,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좋다고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. 제게 막대한 미자료까지 물면서 말이죠. 서로 도장 찍고 정말 생판 남 되었을 때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. 나한테 위자료 많이 물어줬는데 좋은가 보네? 돈 많은 딸내미랑 새 출발할 생각에 아무렇지도 않나 보다. 당연하지. 뭐 너한테 위자료 주는 거 조금 아깝기는 한데 뭐 괜찮아. 새 와이프가 넘치게 채워줄 거니까. 과연 그럴까? 내 생각에는 네가 다 갚아줘야 할 것 같은데? 뭐? 갚다니? 그건 또 뭔 소리야?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까 내가 사실을 알려줘야겠지?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. 사실 그때 상간녀가 절 찾아와서 모든 걸 실토한 날, 혹시 몰라 모든 걸 다 녹음해뒀거든요. 우리 둘의 대화 내용을 들으면서 남편의 표정은 점차 일그러졌고 저는 그 모습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. 어때, 내 선물?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인데? 이거 진짜야? 부잣집 딸내미가 아니고 그냥 보험 파는 애라고? 진짜 몰랐나 보네? 명품으로 두르고 다닌다고 대단한 집 딸인 줄 알았니? 너도 참 순진하다. 아니야, 나한테 분명히 잘 산다고 그랬는데? 다 들었잖아. 호구 놓치기 싫어서 장단 맞춰준 거라고. 내가 말했지? 잘 사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다고?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니? 천만에. 원래 인생은 인과응보야. 네가 한 만큼 고스란히 받게 돼 있어. 나한테 돈 다 뺏기고 빈털털이 됐는데 이제 앞가림 계산해야지. 네 엄마도 아픈데 어떻게 모실지 머리 잘 굴려야 하지 않겠어? 야, 너 지금 나 가지고 놀았냐? 진작 알았으면 말했어야 할 거 아니야. 인제 보니 일부러 그런 거네. 나 망하는 거 보려고. 그래, 일부러 말 안 했다. 왜? 너 같은 놈 뭐 예쁘다고 말해줘? 내가 미쳤니? 넌 당해도 싸. 앞으로 더 없이 살면서 두고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길 바라. 그럼 난 두둑하게 챙긴 돈으로 네 몫까지 행복하게 살게. 저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고 절규하는 남편을 남겨둔 채 요요히 자리를 떠났습니다.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시모가 제게 전화로
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난리를 쳐대더군요. 귀한 아들 인생 망치니 좋냐고 노발대발하길래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. 이혼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누굴 탓해요?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그날로 남남이에요. 그런 한심한 놈이 뭐라고 사실대로 알려줘요? 당하게 내버려둬야지. 그런데 제 복수는 아직 안 끝났어요. 어머님 아들 제대로 망쳐놨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벌 받으셔야죠. 제가 한 말 기억하시죠? 철저히 버림받을 거라는 말이요. 두고 보세요.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. 저번보다 더하게 버림받으실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.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.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어디에 쓸지 고민하느라 바빠서요. 그럼 이만 끊을게요. 이보다 더 시원한 엔딩이 있을까요? 저는 시모와 남편에게 크게 한 방 날리고 시원하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. 그들은 비로한 삶을 살고 있겠지만요. 그리고 상간녀 소송 취하 안 했습니다.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. 위자료랑 상간녀 소송 두둑히 챙겼습니다. 그 돈은 저를 위해 쓰며 보상할 생각이에요.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